포커스라고 하는 것이 스웨덴어로 연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. 그 가치를 남들이 아닌 나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가, 경험하는가가 좀 중요한 그런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지고 소통하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. 임직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, 그것들을 하나로 모은 부서, 바로 기획실 홍보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희 팀이 없었다면 포레나 런칭하는 데 있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고객과의 접점에서 입과 귀의 역할을 하면서 가교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직원들이 가장 손에 꼽아 기다렸던 순간이 지금 포레나가 런칭한 이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직원들이 다 바래오던 일이었습니다. 기존에 저희가 친환경의 트렌드에는 잘 맞춰져 있지만 시간이 변하면서 아니면 고객 니즈들이 변하면서 브랜드도 같이 변해가야 되는데 그 한계에 부딪혀서 다른 변화들을 못했던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. 앞으로의 그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살면서 거기서 느낄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하고 또 소비자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느냐, 그런 부분이 가장 포커스가 될 수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 하나가 소비자한테 쉽게 각인되기 위해서 짧게 기억하기 쉽게 만들자. 발음도 가능하면 받침이 있는 것들은 배제하고 쉽게 발음할 수 있는 것들. 또 하나는 소비자들 역시도 수식적이거나 화려한 것들을 원하지 않거든요. 그 본질적인 부분들에 집중하고 심플한 부분들에 선호한다라는 좀 그런 트렌드도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실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굉장히 크고 화려한 집, 마감재가 잘 되어 있는 집을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집다운 집, 기본에 충실한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. 포레나라는 브랜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외관이 화려하고 문주가 높고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소비자들이 그런 가치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브랜드인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했었고요. 제일 어려웠던 거는 예산 문제가 제일 어려웠고요. 사실 브랜드 런칭이라는 게 기존에 없던 프로세스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써야 될 브랜드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 전장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들 수는 없을 거거든요. 그 사람들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산도 확보할 수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 중요한 순간에 경영진 보고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영진한테 들어가서 떨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제안드리는 이 방향이 맞나? 하는 저 스스로도 좀 혼돈이 있었어요. 실무자들도 이렇게 좀 갈등과 좀 혼란이 있는데 경영진들한테 확신을 드리지 않으면 이 과정을 넘어서기 어렵겠구나 판단을 했고요. 크게 두 가지 측면이었던 것 같은데요. 팩트로서는 저희가 분명히 검증을 거쳤다라는 면이 첫 번째였고요. 하나건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온라인을 통한 홍보 활동들을 집중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설득을 드렸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서 브랜드 변경에 대한 컨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제가 2007년도에 입사하고부터 이 브랜드를 바꾸려는 시도는 되게 여러 번 있었어요.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 있는 이 브랜드로도 충분한데 왜 바꾸려고 하느냐, 혼란만 준다, 이제 이런 입장들이 많았거든요. 이번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먼저 움직인 거죠. 꼭 성공시키자, 어떻게 해서든지 출시시키고 런칭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솟았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에 실패가 수차례 있었고요. 하지만 그 실패를 거치면서 계획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었습니다. 그래서 브랜드의 컨셉이 정해짐과 함께 그 담을 의미들을 함축하면서 작년에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단계부터 의견 수렴 절차 그리고 경영진한테 보고하는 과정이 진짜 직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담겼다라고 저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요. 그래서 이거는 그룹이던 회사에서건 공감을 확실히 살 수 있겠다, 시장에서도 먹히겠다, 그런 확신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.
업계 관행이 사실 아파트 브랜드 런칭할 때 공중파 TV에 광고를 많이 하면서 유명 배우들을 쓰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좀 고객에게 포레나의 컨셉을 설명하는데 정말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배제했던 게 하나의 전략으로 통하지 않을까. 분양 시장의 특성상 분양이라는 게 프리런칭, 본런칭이 나눠져 있는데 그 일정을 당기지 않으면 일부 프로젝트는 기존 브랜드로 또 일부 프로젝트는 새로운 브랜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. TBCF 만들고 그다음에 뭐 홈페이지라든가 뭐 홍보 영상 같은 게 완전히 세팅된 다음에 런칭을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지만 리프레시 휴가를 갔다 오는 정도 기간 동안에 프리런칭을 위한 홈페이지 영상들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. 지금은 때가 아니다. 그냥 뭐 내년에 그런 랜드마크적인 단지들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시작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근데 저희는 그거를 기다렸다가는 또 흐지부지 될 수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꿈의 그린으로 분양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다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SNS를 통해서 입소문이 나고 현재 진행 중인 단지들 또 과거에 지어졌던 단지들에서조차도 포레나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안 바뀌나요? 라는 이런 질문들이 훨씬 더 역으로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. 건축 디자이너는 좋은 멋진 디자인, 사람들의 눈에 띄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. 현재 포레나의 깊이 있는 의미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주거의 가치들을 염두에 뒀을 때 건축 디자이너는 건축 공간을 디자인할 때 지혜롭게 해석하는 자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을 때 결국에는 소비자 중심의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깨달았습니다. 브랜드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. 브랜드가 부족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쉬움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런 아쉬움들로 인해서 브랜드가 이 정도로밖에 성장을 못한 것이냐 너의 생각을 말해봐라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저희 본부에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냐에 따라서 포레나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핵심 지역 랜드마크 그리고 주요 지역에서 창문 밖에만 쳐다봐도 항상 포레나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포레나도 그에 걸맞게 성장했지 않을까. 직원들이 생각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요. 그 아이디어들을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의 결과물로 좀 생각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들을 모으는 과정들이 좀 쉽지 않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같이 임직원들과 이뤄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.